엔터를 누르고. 자, 어쨌건 아까 그렇게 그 보완하는 부분 추가한 다음에 요거를 처음에 띄울 때 보면 얘가 그 자체로 쓰는 패스워드를 사실은 여기 알려주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띄워볼게. 다시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서 런을 하고, 아이고 이미 떠 있네. 이거는 일단 끄고 다시 띄우겠습니다. 자, 떴을 때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걸 찍고 찾아보면 안 나오네, 여기는. 자, 안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 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얘가 그 막 되게 이상한 글자에 암호를 막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지금 못하는 상태를 얘가 만들어 버리거든. 로그인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고, 중요한 거는 나는 아까 그 시작 페이지로 가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AA에 뭐 1111 이런 거 넣어봐야 얘가 자격증명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큐리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시큐리티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몰라서 이제 여기 로그인조차도 못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원래는 페이지에다 뭘 걸고 자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둘째 치고 시큐리티를 쓰겠다라고 이렇게만 한 것만으로도 얘가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서 원래 제공하는 애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하면서 그 얘가 이제 제시해주는 그 패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데로 가서 여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가 로그인할 때 할 동작에 대해서 저기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잠시만. 자, 저기다가 뭐라고 넣냐면 이렇게 해서 샵 하나 하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정보 설정이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우리는 스프링을 하고 하는 거고 시큐리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저에 있어서 네임을 쓰는데, 이 유저의 네임을 뭐 우리가 임의로 AAA라고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 똑같이 시큐리티라고 할 거고, 여기에 유저의 패스워드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건데, 얘를 111 이렇게 넣자고, 그냥 AAA에 111.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그인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아이디라고 안 적고 네임이라고 적어. 이게 나중에 그 시큐리티 쓸 때도 네임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요게 여기를 네임이라고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모양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샥 갱신이 되겠지. 이렇게 한번 이게 샥 갱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네임을 AAA로 넣고 패스워드는 111로 넣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있는 애가 갱신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샥 갱신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AAA에 111이라고 넣고 사인인을 딱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처음 해보거나 뭐 이러면 처음에 제일 충격적인 게 이게 갑자기 로그인이 딱 뜨는데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로 로그인이 떠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내가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런 페이지도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했던 보드의 리스트를 가고 싶지만 이제 못 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를 건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냐면, 나는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요런 이름을 가진 주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거고, 어떤 사람은 요런 주소를 가진 사람한테는 접근을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그냥 그 설정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 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어떻게 하는지만 좀 한 번만 설명하고 정리할게. 자, 여기 내가 요 스프링 말고 시큐리티라고 만든 거 안에 보면, 이거 우리 다음번에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려고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잡은 적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DB를 어떻게 쓸 거예요, 이런 걸 막 넣어놨단 말이야.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있는 웹 MVC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는 나는 파일 업로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요거 Security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것도 직접 해보면서 이제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Security Configuration이라고 잡으면서 여기에다가 웹 Security Configuration Adapter라고 하는 애를 붙이면 이 설정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드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HTTP에 대한 시큐리티 설정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깨져 보이는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잠시만.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루트나 특정 로그인과 관련된 페이지는 모든 사람한테 다 권한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드나 이런 것들은 멤버 기능, 멤버나 아니면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애들만 접근하게 할 거고, 또 어떤 특정한 애는 어드민의 권한을 가진 애만 이제 접근을 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접근 제어라고 해서, 페이지마다 내가 어떤 데는 어떤 권한을 가진 애는 볼 수 있고 어떤 애는 못 보게 하고 이런 그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요걸 가지고 이제 다 걸어줄 수가 있어.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사용자를 만들 때 사용자 만드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얘가 역할이 유저인지 멤버인지 어드민인지 이런 것들을 걸어서 나중에 여기서 그걸 체크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왔는데 내 권한이 뭐냐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만드는 내 DB에는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롤 유저, 롤 멤버, 롤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DB에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DTO 보면, DB 액세스하는 애 보면 요걸 하나 붙여놨어. From Social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정보가 소셜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거냐, 요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거든. yes, no로 관리하려고 캐릭터로 그냥 준비해 놓은 요런 애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럼 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요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에서 결국에 난 뭘 할 거냐면, 이게 지금은 좀 복잡한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짜 너희가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거니까. 아, 다음번에 보면 여기에서 내가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 놓고 이게 성공을 이게 어쨌건 로그인을 위해서는 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할 거고, 성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동작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했는데 예외가 발생을 했어. 예외가 발생하면 그냥 에러를 때우는 게 아니라 access denied라고 하는 denied라는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은 처음에 하면 이게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들어가도 그냥 연결이 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세션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 세션이 안 끊겨서 그럴 일이 생겨.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하고 나면 세션을 날릴 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루트로 이동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보통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보통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DB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저런 지지고 복고를 이제 하는데, 자, 어쨌건 이제 요 시큐리티라고 하는 애가 붙기 시작하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접근 못하는 곳, 요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이동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 성공하면 이동할 곳, 로그아웃하면 이동할 곳, 요것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오늘 했는데 로그인 정보를 우리가 아까 했듯이 내가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넣어놓으면 요걸 가지고 시큐리티가 걸려 있더라도 우리 로그인은 이제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 난 이것도 까먹고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큐리티를 날리는 수밖에 없어. 걔를 제거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쓰다가 나중에 조금 다음번에 이제 다시 접근해서 이제 쓰면 그럼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아주 기초로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걸면 무조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해서 이걸 한번 타게 만드는 애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를 하나 더 알려주고 오늘은 마무리할게.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여기서 하지 말,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 건데, 자, 우리가 전에 이 스프링을 이용할 때 여기 매퍼에 보면 우리가 이 매퍼를 쓸 때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길게 계속 썼단 말이야. 길게 쓰고, 아마 너희들 여기 쓸 때 보면 보드 DTO 쓸 때 앞에 엄청 길게 쓰잖아. 이렇게 뭐 KR 어쩌고 저쩌고에 뭐 이러면서 DTO 이렇게 쓰잖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지. 이거 엄청 귀찮은데 짧게 못 쓸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 매퍼를 처리할 때 매퍼 바깥에다가 요런 애를 하나 넣어놨어. 뭘 넣냐면 mybatis config.xml이라고 해서 XML을 하나 설정을 했는데, 요걸 열면 요런 애가 하나 있어. 요런 애가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덕 타입 중에 컨피그레이션을 잡는 덕 타입이 있어. 그래서 그걸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이 매퍼에 있던 그 XML이랑은 달라. 매퍼에 있는 애는 매퍼라고 적혀 있는 거고, 여기에 바깥에 있는 애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설정 관련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컨피그레이션에서 우리 이런 거 잡을 때 여기다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적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애야. 여기 아니, 어디 갔냐? 여기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잡는 애가 그 어노테이션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XM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컨피그레이션을 잡는데 타입에 대한 별칭을 주는 거지. 타입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별칭을 주는데 나는 보드 DTO라고 적는 애는 원래는 이런 애야 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어준 거야. 그리고 파일 이거는 원래는 이런 애야 라고 이렇게 적어줘.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뭐라냐면 타입에 대한 알리아싱을 적어주고 여기에 가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한 번만 저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되니까 편리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얘를 알리아싱으로 바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 못하면 전에 보면 이거 설정할 때 우리 이 매퍼랑 관련된 설정을 어디다 했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데 있어.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이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이렇게 매퍼가 잡히는 부분에 우리 여기 내가 센 매퍼 로케이션은 여기다 잡았어. 근데 내가 타입에 대한 알리아싱에 대한 패키지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안 잡아도 얘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안 잡히면 혹시라도 안 잡히면 여기 와서 여기 SQL 세션 팩토리 bin이라고 하는 애 가지고 우리 요거 잡아서 썼거든. 요거 잡아서 쓰고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도 여기 잡아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팩토리 bin에 set type analysis package라고 하는 애를 부르고 거기에다가 여기 그 DTO까지, 그러니까 그 경로가 있는 그 실제 DTO가 있는 그 전까지의 패키지 이름들을 적어주면 이제 저거를 알리아싱으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쓸 때 요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풀네임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쓸 때 요거 나중에 잘 해놓으면 편하거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경로가 다 여기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건 요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고 쓰면 이제 다음에 쓸 때 편리하게 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 보안 이제 걸기 시작할 때 얘 때문에 우리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별칭 같은 거 쓸 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XML하고 요걸 이용해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위치만 알려주면 나중에 요거는 영상 보면서 이제 찾아서 하면 되니까 여기 마이바티스 다시 config.xml이라고 하는 데서 요거 자기 환경에 맞는 DTO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요 경로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타이핑 치는 사람은 바보고 당연히 뭐 하면 돼. 검색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검색이 돼서 나올 거고 요 부분만 이제 바꿔서 넣으면 자기 환경에 맞춰서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B에 갔을 때 DB에 우리 요거 설정했던 아래쪽 부분에 와서 여기서 요거 잡아서 설정해서 쓰면 그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저런 게 있구나까지 보고 우리 다음번에 스큐리티 뒤쪽 부분 조금 더 추가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요거를 할게. 요거 해서 그 페이징별로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남으면 요거 로그인해서 실제로 그 처리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 넣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사실 한 3단계쯤 되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렇게 붙이고 두 번째로 페이지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정하고 로그인 로그아웃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DB에서 필요한 정보 가지고 와서 내 진짜 로그인했던 정보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 질문 있는 사람? 근데 더 사라졌냐 아까보다? 다른 걸로 화면을 켜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 그래. 야, 근데 니네 혹시 얘기해. 영상은 언제 올라가나요? 영상은 지금 녹화, 아니, 잠깐만, 여기서 끊을게.